지금 매매는 3억부터 이렇게 3억 중반대까지 매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분은 지금 2억 4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요즘같이 경쟁이 많은 시장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입찰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부자노트의 플렉스입니다. 경매 입찰을 해보면 경쟁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오늘은 경쟁이 조금 약한 위장임차인 물건 접근하는 걸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초보분들은 이런 물건에 입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쟁이 적어요. 오늘은 위장임차인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알아볼게요. 전입 후에 금융권 근저당이 설정이 될 때 KB 시세 대비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액의 근저당의 기준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KB 시세 대비 60% 이상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입하고 나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경매 개시가 떨어지기 전후로 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입할 때부터 경매 나갈 거를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철저히 계획을 하고 위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데 은행권에서도 근저당이 나갈 때 임차인이 있는데 그렇게 거액의 근저당이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렇게 위장 임차인 물건은 굉장히 경쟁이 적기 때문에 지금같이 경쟁이 조금 심할 때는 위장 임차인 물건을 조금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는데 전세 계약을 하실 건가요? 계약할 때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보통 사람이면 계약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잔금 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진성 임차인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이 있거든요. 뒤에 임차인이 전입하고 나서 이렇게 금융권에서 근저당 설정이 좀 됐어요. 근저당 설정이 이렇게 3개나 돼서 위장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납까지 있었던 사건이고, 이 물건은 지금 KB 시세 대비 근저당이 그렇게 거액의 근저당이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한번 찾아보면 지금 전입 날짜는 15년 10월 26일이에요. 임차인이 전입할 때 기존에 있던 근저당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임차인이 전입한 15년 10월 26일에 앞에 있는 근저당이 전부 다 말소가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위장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위장 임차인의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찾아볼게요. 최근 사례로 한번 보면 대구에 있는 물건인데 지금 보면 단독으로 입찰을 했죠. 이거 역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빨라요. 전입이 2008년이에요. 상식적으로 2008년 지금 15년 이상을 임차인으로 산다,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조금 의심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임차인이 전입했을 때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이 경우 보면 임차인이 전입하고 나서 계속 금융권에서 근저당 설정이 계속됐어요. 계속되고 또 말소하고 대환하고 이렇게 계속 근저당 설정이 계속된 사례예요. 근저당 설정 비율도 한번 보면 KB 시세 대비 60% 이상씩은 꾸준히 계속 대출을 일으켰어요. 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임차인이 있는데 지금 1금융권에서도 대출이 계속 KB 시세 60% 이상씩은 계속 대출을 해줬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위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물건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된 은행권에 한번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 물건은 등기부 등본 내에 정답이 있었어요. 지금 이 물건은 보면 전 소유주가 라는 분인데 상속을 했어요. 상속인데 베트남인한테 상속이 됐어요. 전 소유주는 다가 지금 2022년도에 상속이 됐는데 이분들이 상속 포기를 했어요. 상속 포기를 하고 결국 베트남인한테 상속이 됐는데, 처음에 상속된 거를 한번 찾아보면 라는 분이 전 소유자였고, 그리고 지금 상속이 된 배씨 남매들한테 이렇게 상속이 됐어요. 이 경우는 뭐죠? 와이프랑 자녀분들이에요. 그리고 와이프의 주소도 역시 그 전 소유자의 분이랑 같은 주소지에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상속은 2022년도에 그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상속을 포기한 거거든요. 임차인 현황에 등록되어 있는 보면 전 소유자의 와이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와이프였어요. 와이프. 그래서
설령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해도 근저당 설정 이후에 대항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은 등기부만 봤을 때도 너무 쉬운 위장 임차인 물건이에요. 지금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갔죠. 이 물건의 시세를 한번 볼게요. 최근 거래는 20층에 3억 4,800이 거래가 있고요. 지금 매매는 4층 3억부터 이렇게 3억 중반대까지 매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분은 지금 2억 4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2억 4천 2백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받았다고 생각은 하고요. 요즘같이 경쟁이 많은 시장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입찰을 했어요. 단독으로 입찰한 이유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런 물건들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진행 중인 물건을 한번 보면 2023 타경 108890번이고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지금 한번 1회 유찰되고 7월 16일 날 2회차 매각 기일이 잡혀져 있는 물건이에요. 전용 면적 84제곱이고 이 물건도 역시 보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어요. 이 물건은 임차인이 전입하고 나서 근저당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근저당만 3개예요. 3개. 3개의 근저당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충분히 위장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대출이 어느 정도 지금 나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마지막 근저당이 22년 7월달에 근저당이 22년 7월달에 있고요. 우리가 KB 부동산 시세를 한번 보면 지금 전용 면적 84제곱이에요. 밑으로 내리면 과거 KB 시세 보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연도 22년 7월이니까 22년 클릭을 하고 7월달 KB 시세를 보는 거예요. KB 시세를 볼 때 보면 왼쪽에는 하위 평균이고 가운데는 일반 평균, 오른쪽은 상위 평균인데 보통 저희가 대출 나갈 때 보면 1층은 하위 평균으로 나가고 1층 말고는 나머지는 다 일반 평균으로 나가는 게 보통적인데 그냥 저희는 KB 시세 볼 때는 그냥 가운데 있는 일반 평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년 7월 달에 KB 시세를 보면 9억 2천이었어요. 지금 이 대출 나간 거는 보통 120% 정도 설정을 하기 때문에 120% 정도 설정을 한 걸 보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KB 시세 대비 70% 이상 대출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등기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소유자의 주소지가 2020년 7월 2일 날 경매 주소지로 주소 변경이 됐어요. 지금 현재 임차인의 전입은 한번 보면 2020년 7월 2일 날 소유자와 임차인이 같은 날에 같은 장소로 전입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을까요? 가족인 경우가 가장 많겠죠. 등기부 을구로 한번 가보면 임차인이 전입하고 나서부터도 계속 대출을 일으키고 대환을 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앞에 임차인이 있는데 이렇게 대출이 여러 번 발생을 했다는 거, 그것도 일단은 의심되는 경우고, 그리고 소유자와 임차인이 같은 주소지에 같은 날 전입을 했다는 거, 이게 가장 크게 의심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도 물론 은행권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한번 문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알려주는 경우도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희가 한번 임장을 가봤어요. 보면 28층 중에 27층이에요. 세대수가 적은 주상복합이나 거래가 많은 곳은 아니에요. 망우역에서 나와서 한 200m 정도,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네이버 매물의 최저 매물은 7억 6천이에요. 7억 6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최저가가 6억 5,600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회에 한번 입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찰자는 저는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건은 저희가 임장까지 한번 갔다 와봤거든요. 지금 도어락도 일단은 좋아요. 실내에 크게 뭐 인테리어를 했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바닥이랑 벽, 그 다음에 조명, 이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물건 상태는 너무 깔끔하고 깨끗한 상태였고, 지금 27층이라 주상복합인데 뷰도 뭐 나쁘지 않게 괜찮게 돼 있고요. 망우역에서 150m에서 200m 정도? 이 정도 초역세권이고, 지금 네이버는 7억 6천부터 이렇게 8억 중반대까지 매물이 나와 있는데, 7억 6천 매물 보면 실내에 사진이 있어요. 완전 기본형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본 집이랑 바닥이랑 조명이랑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 물건은 조금은 손을 댄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내가 굉장히 깨끗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도 충분히 가능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건 지금
이번에 차의 최저 매각 가격은 6억 5,600인데 최저 매각 가격 정도쯤 해서 한번 입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장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물건까지 한번 찾아봤고요. 다음번에도 경기도 수도권 쪽으로 해서 한번 위장 임차인 의심되는 물건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